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는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내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밀의 말처럼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가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뿐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논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의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 미국 신학자를 인용해서 정의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하셨던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그 책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니버의 말을 인용했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되게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맞죠? 그런데 이기적 존재인데 그냥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왕왕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면서도 왕왕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개인을 놓고 볼 때 니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에게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타성이 되겠습니다. unselfish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국가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unselfish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동티모로에 왕창 갖다 주면 이타적 행동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왕창 가져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다가 항공기로 막 뿌리면 엄청나게 이타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국가는 이타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국가는 뭘 하는 존재냐? 국가는 어떤 좋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정의다. 이것이 니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말에 이제 옛날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현대화된 속담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되게 늘 남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소나타 승용차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동차인데 옆에 누군가 페라리를 또는 포르쉐를 몰고 나타나면 갑자기 소나타 2.0이 초라해 보입니다.
늘 인간은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의롭지 못해. 이 사회는 잘못돼 있어. 이 국가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종국적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국민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크게 재미있지 않은 책이 밀리언셀러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미국보다 여기서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직관 또는 관념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좀 조심해야겠다. 자꾸만 우리가 대통령을 예로 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이 공정사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가 되는데 본인이 기여하신 바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거에 출마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관계된 참모를 해외 도피시키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예. 요즘 4대강 사업 같은 거 오늘 비 많이 와서 여주 입후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모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낙동강 사업의 한 구간의 공사를 몽땅 독점했다든가 그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은 매우 직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도요. 과자를 나눠줄 때 다른 애들은 한 봉지를 주면서 자기한테는 반 봉지만 주면 몹시 화를 내죠. 이 공평함, 평등,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갖게 이유가 없다면, 다른 이유가 없다면 똑같이 해주라는 거. 이런 것이 정의와 관련된 기본관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헤쳐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컨대 조선 산업이 잘 나갈 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회사의 사주가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져서 수주가 끊기니까 곧바로 노동자들을 다 해고해버리는 이런 일들.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 같은 거요. 유성기업, 예. 2교대, 막교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조가 있어서 우리도 새벽에 잠 좀 자고 싶어요. 라는 이 소박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직장 폐쇄하고 그동안 돈 그렇게 많이 벌어줬던 자기 직원들을 전부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식당을 잘 지어놓고 외부 급식업체들이 들어와서 오픈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팔면서 그 건물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은 청소 도구함이 있는 그 공간에서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정의로운 게 아니죠.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정의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을 기억하기 싫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용산 남일당 빌딩. 여기 지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이건 옛날 사진이다. 옛날 다른 크레인 농성 사진입니다. 맞구나. 한진중공업 축소 폐시한 정리해고 처리하라. 지금 저기 벌써 몇 달째 지금 저 위에서 농성하고 있죠? 맞네요. 유성기업 파업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시장에서 근로계약이라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은 대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법 시설물 점거가 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직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키워드를 빨리빨리 볼까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주권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이제 전통적인 국가론을 편 사람들의 주장의 여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토마스 홉스, 국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시민들 자신의 행위이다. 여기서 주권자는 옛날에 전제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전제군주의 행위는 곧 국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전제군주가 어떤 행위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아까 유성기업 사태나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 국가는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 노사 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노동자들, 직원들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가 경찰을 보내서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부르주아즈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로서의 국가의 기능. 그러나 플라톤은 3000년 전에 국가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의가 좀 다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인기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필자의 인격에 대한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필자의 인격적 결함에 대한 여러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아주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나름 법질서도 서 있고 또 나름 또 사람 사는 그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상식이 아주 파괴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일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 너것들이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잘했냐, 이 얘기가 바로 나오고, 지난 참여정부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막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4대강 사업이라든가 부자 강세라든가 용산 참사라든가, 또는 국가가, 정부가 노사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경찰청장이 나와서 오늘 촛불 집회는, 등록금 집회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칙하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언론에서는 유시민 이번에는 국민 탓,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권력을 5년 동안 맡아서 운영할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정권이죠. 이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표방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그러죠. 아니, 스스로 무슨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참 겸손하구나, 스스로 자기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정부, 그런 뜻의 이명박 정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원해서 수립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한 5년 임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해서 저는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투표권. 어떤 분들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또 노무현으로, 이명박으로 바뀌었지만 다 똑같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 눈에는 차이가 큰 걸로 보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만든 정부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객체요 대상이 된다고 한탄하시는데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는 날 하루 잘못 선택하면 5년간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표권, 국민들 중에 절반밖에 투표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20대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와 정부, 총체적으로 국가, 왜 정부나 정치권, 정당들은 청년 취업 대책이나 또는 등록금 대책을 이제까지 내놓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이 금방 나와요. 무슨 문제든.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해도 별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투표날 놀러 갈 거기 때문에. 투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난 총선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 이상은 50% 이상.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일상적 소망과 정치적 요구를 대표해줄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없죠. 따라서 국가 운영은 자꾸만 실제로 표를 행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 감세. 돈 많고 땅 많이 가진 분들이 열렬 지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니버의 말을 인용했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되게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맞죠? 그런데 이기적 존재인데 그냥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왕왕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면서도 왕왕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개인을 놓고 볼 때 리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에게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타성이 되겠습니다. unselfish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국가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unselfish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는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내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밀의 말처럼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가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뿐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논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의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 미국 신학자를 인용해서 정의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하셨던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동티모르에 왕창 갖다 주면 이타적 행동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왕창 가져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다가 항공기로 막 뿌리면 엄청나게 이타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국가는 이타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국가는 뭘 하는 존재냐? 국가는 어떤 좋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정의다. 이것이 니버의 주장입니다.